주말 아침을 활짝 열어드릴 수익 프로젝트 시작하겠습니다. 공명정지우의 주식 싹쓸이.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처음에는 미중 간의 기대감 속에서 상승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제히 또 돌아서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미증시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3대 지수 모두 약세 마감을 했고요. 특히 S&P 500과 나스닥은 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월 이후 최대 주간 낙폭을 기록했는데요. 연준의 고금리가 장기간 계속될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면서 이 지수를 좀 끌어내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반도체는 그나마 엔비디아가 1.45% 오르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79% 상승을 했고요. 최근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증시 상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주 계속 FOMC 후폭풍으로 계속 지수가 밀려나는 흐름이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2,500선을 간신히 지켜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사실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다가 낙폭을 좀 줄여내면서 겨우 2,500선에서 마감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도세가 연이어서 이어지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투자 심리가 좋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역시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4일 연속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어느덧 857포인트대까지 밀려난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1% 이상의 낙폭을 기록했지만 낙폭을 줄여서 0.39% 약보합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지수 모두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조금은 낙폭을 줄여서 마감을 했는데 다음 주 우리 증시 과연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미증시는 이렇게 약세로 마감을 한 모습이었고 여러 가지 또 우려감들이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다음 주 증시 향방 어떨지 이 시간을 통해서 잡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수익 싹쓸이를 위한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주식 싹쓸이 기법들이 모두 공개될 테니까요. 모두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고민 종목들 함께 풀어가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내 종목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요. 이 시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 종목 상담 진행할 테니까요. 서둘러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이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식 싹쓸이 수익을 위해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도와주실 공명정지위원님 자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한 주간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기운이 많이 빠졌을 것 같고 또 계좌도 힘든 상황이 될 텐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번 주 증시 정리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예, 일단 이번 주 제가 증시 좀 정리를 좀 해드려 볼 텐데요. 일단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미국의 이제 추가 금리 인상 이제 시사를 한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증시가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감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한 번 해봤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이제 고금리 기조가 좀 장기간 유지가 돼서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조정받았다라는 게 이제 정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고금리가 장기간 유지가 되고 또 추가 금리 인상을 해서 그만큼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것 따라서 이제 방향이 결정될 텐데 지금 미리 알 수는 없잖아요. 대신 만약에 PC 근원물가 지수가 빠르게 올해 하반기 내년도에 둔화된다. 그러면 또 이제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랑 파월 의장이 얘기하는 거를 100% 믿을 필요가 없어요. 2년 전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금리 1% 정도만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일시적이다.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그러고 나서 미친 듯이 올렸잖아요. 그냥 막 5% 지금 중반대까지. 그러니까 지금 연준 위원들이 하는 거는 너무 이제 기대 섞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서 물가가 안 잡히거든요.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물가를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을 낮춰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기대감이 또 한마디로 별로 없다 보면 나중에 또 이제 만약에 물가가 둔화되면 상대적으로 또 체감적으로 기대감이 이제 더 커져서 이제 강하게 증시가 또 움직일 수 있는데 너무 기대감을 줬다가 만약에 인플레가 안 잡힌다. 그럼 또 이제 반대로 크게 위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금 금리 인상 한 번밖에 제가 볼 때는 안 남은 것 같아요. 많이 해봤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
이 얘기하는 부분도 가만히 들어보면 금리 인상을 꼭 하겠다 이런 건 아니에요. 지표, 데이터에 따라서 판단하겠다. 이 얘기만 주구장창하기 때문에 오늘 나스닥도 그래서 급등하다가 한번 좀 밀렸는데요. 제가 잠깐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나스닥 같은 경우 좀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0선을 돌파했다가 지지받고 지금 딱 720선 부근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낙폭이 좀 심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반등을 주면 위에서 고점에서 물린 사람들이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강하게는 잘 안 움직여요, 처음엔. 그래서 720선 부근에서 어느 정도 등락 구간이 좀 형성되다가 그때 5일선 회복되면 이제 그때부터 조금 더 강한 모습이 형성이 되거든요. 예전에 2023년도 8월 달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추석 연휴 전이다 보니까 뭐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가격 조정은 좀 마무리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2470포인트대에서 강력하게 지지받고 있는 만큼 2500포인트 이하는 저가 매수 기회가 아닌가 또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두 번째로 이제 스타링크 쪽에 4분기 한국 서비스 상용화가 이제 본격화 착수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에 지금 KTCS라든지 엔텔스, 뭐 센서브 이런 기업들이 좀 강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 5G 쪽의 관련주들이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막 본격적인 상승 기조로 전환되기보다는 이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움직인 것 같거든요. 특히 KTCS 같은 경우 워낙 저평가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강하게 움직였던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선반영은 됐기 때문에 급격하게 또 이제 지난주 좀 올라갈 때 추격 매수보다는 단기는 이제 경계권으로 보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혜주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나중에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은 너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여기까지 좀 설명을 마쳤고요. 마지막으로 암 치료 쪽에 중입자 가속기 관련주들이 또 강했죠.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임상에 들어가서 기술력 갖고 있는 기업이 다원시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원시스도 임상 1상 들어가서 3상까지 마무리되려면 또 수년 더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래 바이오라는 게 개발하는데 10년, 뭐 임상하는데 10년, 상용하는데 10년, 20년, 30년 그냥 갑니다. 그냥. 굉장히 빨리 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금 임상 1상 너무 또 급격하게 올라갈 땐 이슈에 따라서 추격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경고 종목 지정 예고 들어갔거나 과일 종목 지정 예고라든지 단기 과일 꺼내 있기 때문에 그 대신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뭐 이 바이오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반도체 장비라든지 핵융합이라든지 OLED 장비 사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원시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관심 있게 볼 만한 기업은 아닌가. 자사주 소각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서 대신 이제 올라갈 때는 지금은 단기 이제 막 대박 터질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눈에 정리해보는 이번 주 이 주간 이슈였습니다. 여러 가지 또 테마스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 와중에 또 어마어마한 상승세가 나왔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잠시 후 공명정지우 위원님의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 주 전략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돌아오는 다음 주 3거래일 정도 남아있는데 어떻게 네. 전략을 짜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다음 주 싹쓸이 전략을 좀 설명 들어볼 텐데요. 이제 아침에 해서 말이 자꾸 좀 약간 꼬이기도 하네요. 다음 주 중요한 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FMC에는 있고 파월 의장은 있고 역시 지표에 주목을 하자. 파월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예. 어떤 얘기를 했죠? 근원 PC 물가 지수에 주목을 하겠습니다. 이번 FMC에서도 또 그런 얘기 했어요. 이제 에너지나 이런 부분들은 일시적인 것 같다. 크게 개의치 않는다.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에는 근원 PC 물가 지수가 언제 나오느냐? 이제 9월 말에 나오죠. 근데 아마 이번에 근원 CPI가 0.4% 전달에 비해서 상당히 둔화됐기 때문에 지난달에 근원 PC 물가 지수가 4%대 초반대였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 때 잘하면 3%대 진입이 유력하지 않을까. 아마 9월 말 추석 연휴 기간에 이 지표가 발표될 예정이다 보니까 아마 이번 주는 선조정을 좀 받아줬으면 다음 주 이제 추석 연휴 이후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다음 주 마지막 저가 매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갔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도 앞으로 꾸준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이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이쪽에 수백조 투자가 들어가고 연말이면 이제 텔러시 공장이 삼성전자 완공이 되고요. 내년도에 이 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2년 뒤면 자율주행 전기차 시대가 본격적으로 오면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TSMC를 이겼잖아요. 지금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방식으로 수율도 확보가 됐고 TSMC는 요즘에 3나노 지금 공정이 수율을 확보 못하고 성능도 기대 이하 평가를 받다 보니까 내년도에 아마 삼성전자가 대형 모바일 고객사를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애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애플 아이폰을 확보한 것 같아요. 내년도 3나노 2세대 공정에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TSMC 물량을 뺏어오면 삼성전자 예사롭지 않게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죠. 앞으로 반도체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 잠시 후 좀 더 디테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R텍, 또 외에도 반도체 관련한 종목 전략들 참 많았었는데요. 상승 랠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어떤 기법이었는지 여러분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 접수받고 있습니다. 궁금한 내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필요하신 분들 지금 바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종목에 대한 고민들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주식 싹쓸이 기법 강의로 돌아올게요. 예, 주식 싹쓸이 오늘도 열심히 준비해 왔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발음이 꼬일까요? 힘드네요. 요즘에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월화수목금토일 열심히 그냥 불러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열심히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쉴 새도 없이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 싹쓸이 주식투자법. 자, 오늘 주제는요. 이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원천기술 확보한 3인방이 뭘까? 역시 원천기술 확보한 부분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항상 외치는 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자꾸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항상 내용들이 어느 정도 좀 반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주식 싹쓸이 같은 경우는 바닥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원천기술을 확보한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항상 최대 주주의 대량 매집이 이뤄진 기업들, 주포 세력들의 매집이 이뤄진 기업들이 중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역시 원천기술 확보한 기업 중에서 앞으로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일단 먼저 설명드릴게요. 하이딥인 것 같습니다. 이 하이딥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제가 바닥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죠. 밀집 국면.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올해 3월 달에 강출해드렸던 이유가 대표이사의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은 바닥에서부터 밀집 국면이었어요. 그리고 12 투자 단가가 1,600원대였습니다. 근데 1,200원대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리픽싱 조항이 없이 이 12 투자 세력들, 유니캐스트 회장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이 1,600원대 이상에서 이득 실현을 하기 위해서 그때 투자가 들어온 거예요. 이자율이 0%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최저 바닥권이었고요. 최근 들어 여기서 제가 8월 달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던 이유는 부사장 2명의 증여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연기금 쪽에서 매집이 들어왔고요.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건 역시 그 시점부터 해서 주가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2개월 전후로 해서.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대부분 많이 주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증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물론 세금도 많이 내면 좋겠지만 최대한 아끼는 게 그래도 개인적인 측면에서 좋겠죠. 그래서 증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7월 달에 증여, 그럼 9월 달 이후에 상승하겠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서 바닥 시연하고 또 주가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지난주부터 5일선 또 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연기금과 사모펀드 쪽에서 매집이 많이 들어와요. 이 터치 IC 통합 솔루션, 이게 이제 앞으로 모든 IT 전자기기에 다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차량용 쪽에 자율주행 전기차에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4분기부터 테스트에 들어가서 내년도에 공급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수급은 이건 것 같아요. 최대 주식의 수급과 더불어서 특히 부사장과 대표이사의 수급과 그리고 유니캐스트 회장의 CB투자 물량, 이게 과연 빠져나가느냐 안 빠져나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이딥 지금은 점진적 이제 추가 반등을 노려보는 전략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딥 여기까지 설명 마치고요. 두 번째로 DIC를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DIC 같은 경우도 제가 4월 달에 발굴을 좀 해드렸었어요. 바닥권 했을 때 3월 달이죠.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쭉 올라갔죠. 그런데 여기에서 6월 달, 7월 달쯤에서 또 이런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의 증여가 나왔어요. 100만 주 가까이 증여가 나왔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9월 달 이후에 또 가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7월 달에 이제 쭉 조정받고 쭉 다시 올라가죠. 왜냐하면 증여세를 또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인위적으로 낮추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웬만해서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내려오는 게 좋거든요. 그럼 그때 어떤 공시가 나왔나요? 계열사의 매도 공시가 나왔잖아요. 국내 법인. 이 기업의 핵심 법인은 이제 앞으로 해외 법인이에요. 미국과 중국의 100억, 400억 지금 시설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지분 100% 확보. 그래서 지금 400억이 들어간 상태에서 국내 법인의 매도 물량 중요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왔다가 또 가는 거죠. 지금 최근 들어서도 이 회장님이 따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드님은 부회장님이신 것 같아요. 지금 회사를 대표이사 운영하고 있으신 분인 것 같고, 따님은 아예 회사의 경영에 관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양쪽 다 증여를 다 해놨어요. 그럼 말은즉슨 7월 달 이후 이제 8월 달에 여기가 주가가 바닥일 것 같아서 증여를 했던 거고, 최근 들어 이 소폭 이제 이 딸들의 좀 어느 정도 좀 매도 물량이 나온 부분은 뭐 딸이라고 공지는 안 나왔지만 아버님이 딸들한테 증여했겠죠. 예, 뭐 다른 친인척들한테 증여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한 2만 주, 3만 주 그 정도 물량은 크지는 않다. 그러면 뭐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매도를 했을 수도 있고, 대신 부회장님, 대표이사는 매도 물량이 없죠. 그리고 역시 2년 동안 이 회사에 가장 또 중요한 수급이 뭐죠? 2년 동안 대표이사의 자녀 이름 앞으로 주식을 매집했다. 이거는 이제 팩트예요. 자녀가 맞기 때문에 대표이사 2명이 있어요. 2명 앞으로 주식을 꾸준하게 매집을 했다는 건 이건 중장기적으로 좋구나. 왜? 이건 작정하고 들어온 거니까. 꾸준하게 매집을 한 거는 작정하고 들어온 거고,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단기 좀 어느 정도 매매를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만큼 이 기업의 지금 수급은 굉장히 좋다. 자회사 지분을 400억이 늘렸고, 핵심 법인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이 바닥권에서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죠. 그 이유가 바닥에서 쓰리바닥 723 부근이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내려오면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로봇 감속기까지 개발을 완료했는데 현대차, 두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말은즉슨 상세 부품을 개발 진행 중에 있다. 현대차랑 두산일 가능성이 높죠. 현대차, 두산 로보틱스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로봇 감속기를 현대차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공급한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최근 들어 스팟이라든지 아틀라스 같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을 지금 상용화 진행 중에 있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공급 얘기가 나오면 줄점 상한가죠. 줄점 상한가. 그러니까 대형 호재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은 항상 주시를 해야 돼요. 세 가지 포인트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업, 자회사 해외법인 400억의 지분 확대, 부회장의 대규모 증여와 함께 대표이사 자녀 이름 앞으로 꾸준하게 2년 동안 매집했다. 그리고 실적이 급증한다. 바닥에서부터 해서 지금 극도로 저평가돼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팩트고, 이미 미국 쪽에 시설 투자를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설비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올 초에 100억 정도 이제 지분을 더 미국 법인을 늘렸기 때문에 내년도 조자 공장 이제 미국이 완공되기 전에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 수주 얘기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구동 모듈 쪽은요, 앞으로 배터리 다음으로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구동 모듈이 본격화되면 매출이 걷잡을 수 없이 3배, 4배 가까이 뜰 것 같다. 영업이익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뜰 것 같다. 이거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대표이사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주식 싹쓸이는 바닥에 있을 때, 이럴 때 매수 기회를 집중적으로 누리시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마 9월 말이 최고의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10월 달은 아마 9월 달보다는 장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DRC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DR텍.
저는 금요일 날 만세했어요. 이 주식시장 만세. 왜? DR택이요. 바닥에서 제가 여기서 강추를 해드렸을 때 수급을 보고 강추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여기서 5월 달에 8월 달에 마지막으로 강추를 해드렸죠. 미국 FBI를 뚫었대요. 수사 검사 기관이죠. 네, 수사 기관. 네. 여기에서 바닥에서 아람코 얘기가 나왔어요. 계속.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 중동 시장을 이제 뚫는다. 쉐브론 페트로나스 대형 석유화학 업체를 뚫는다. 고점에서요. 상투 신호가 안 나왔어요. 대양선, 대음선,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았죠. 그래서 지금 정상적인 조정인데 미 FBI를 뚫고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중국의 배터리 쪽에 수출을 추진 중에 있다. 배터리 업체. 누구일까요? 중국은요. CATL 말고는 내놓으라는 기업이 없어요. 물론 이제 전기차 업체 BYD도 있지만 아무래도 CATL을 뚫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본의 유수, 지금 대기업, 중공업 회사에 역시 또 공급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세 가지 재료가 더 나왔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특히 미국의 FBI. 야, 미국 FBI 저녁에 깔려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종목이 바닥에 있을 때 여기서 공시에 나왔죠. 최대 주주의 80억 지분 확대, 오스템 임플란트도 150억 지분 투자. 단일 주주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대 주주예요. 800만 주에 가까운 지분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DR택 같은 경우는 제가 정할택이라고 설명드린 거죠. 다음 주에도 밀릴 때만 저가 매수 기회를 노려보고 싶어요. 아직 뭐 중장기 꼭대기권이 아닌 것 같아요. 500억의 이익을 낼 수 있는 제품을 최소 4개를 확보했다. 이게 뭐 하나가 아니고요. 4개를 500억, 한 개당 500억이에요. 그게 단기간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차후 가까운 미래를 보고 대표자가 그렇게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예상이 됩니다. 안 하는 게 없죠. 의료 쪽, 그리고 대형 석유화학 업체, 에너지, 정유, 그리고 원자력, 배터리, 대형 선박 업체, 삼성전자, 삼성 SDI. 앞으로 네옴시티, 아람코 쪽이 저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 아람코 지금 앞으로 이 세합 SG도 그렇지만 무게목 강간 이제 2025년도 때 완공이 되죠. 네옴시티 사업 규모만 해도 1,300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 DR택이 과연 아람코만 뚫을까요? 대형 석유화학 업체, 중동 지역 쪽을 전체를 대상으로 또 공략을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 DR택은 사실상 지금 대규모 기관들도 CB 투자가 유치가 됐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내후년도 때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2,000원대에서 이하에서 발굴해드린 만큼 끝까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년간 남들이 모방할 수 없게끔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전 세계 특허를 확보했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상당 기간 범접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도 상투 신호 안 나오고 아직 주포 세력들 수급 한 주도 이탈이 없는 것 같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내년이 돼야지만이 10일 행사할 수 있다. 3,500원.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앞으로도 잘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투자 고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목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전화 02786-102 또는 1023번 전화 2대 열려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013-3366-8200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응 방법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해 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저희에게 접수해 주세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고민 종목 풀어보도록 하죠. 문자로 접수된 고민 종목입니다. VT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매수 가격 9,200원이고요. 비중 20%입니다. 9,200원에서부터 지금 19,650원까지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고 계신 분입니다. VT 대단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장에서 VT의 모멘텀은 무엇일지 참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정지우 위원님의 관심 종목이기도 했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예, 예전에 제가 VT 같은 경우를 바닥에 있을 때 4, 5천 원대에서 봤었어요. 대표이사가 계속 매집하더라고요. 왜 못 갈까? 왜 못 갈까? 이제 가네요. 지금 6월 달부터 해서. 그래서 바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이 화장품 쪽의 실적이 급증하죠. 그러니까 주식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100일 바닥, 3일 천정. 항상 바닥에서 물려도 물릴 때 물리더라도 바닥에서 물린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데 이 720원 아래에서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일권이 있죠. 대신 9,200원대에 샀다는 건 뭐 가격이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니죠. 잘하신 거죠. 720선 돌파, 지지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고점을 뚫어버릴 때 그 뚫어버리기 전에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린 거니까 아직 상투 신호는 안 나온 것 같아요. 대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껴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11선 매매, 이 분홍색 11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가의 상승세를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상투 신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중기는 밑에 이 파란색 한 15,000원대가 될 것 같아요.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추가 반등 노리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미 어느 정도 거품이 껴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거다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이번 달 대양선이 위에서 나오기 때문에 다음 달 정도까지 올라가면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음 달 시가선으로 번쩍거리 올라가면 아마 3개월째는 한 번쯤 매도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은 미리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시장의 흐름을 봐가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변속은 뭐 끝까지 뭐 아닌 말로 10만 원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묻지마식으로. 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받을 때는 상투 신호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뭐 이변속으로 노리실 분들은 11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거래 터지기 전까지 위에서 상투 신호 나오기 전까지 고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화장품 쪽이고요.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아직은 고점 신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5,000원 지지 여부 체크해 보면서 계속 추세적인 대응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선 타고 가는 거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VT 수익 축하드립니다. 수익 극대화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딥노이드고요. 네, 매수 가격과 비중은요? 18,000원에 30%. 매수 가격 18,000원에 비중 30%. 오, 우리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익 잘 보고 계신데요. 어떤 부분 네네. 궁금하세요? 이거 유정도 해도 되는 건지 얼마까지 갈 수 있을까 해가지고요. 유주 이슈가 있어서 얼마까지 갈까? 지금 조금 내려오니까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수익 잘 보고 네. 계셨는데 32,000원까지도 맞습니다. 갔었는데 말이죠. 네, 저희 네. 공명 정지우 위원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지 찾아드릴게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아침에. 네, 위원님 항시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볼 텐데요. 딥노이드를 제가 이 2월 달에 설명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때 제가 강추해드렸던 맞아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네. 좀 아쉬워요, 그게. 제가 2월 달에 강추를 해드리고 나서 한 네. 6월 달까지 빼더라고요. 네. 그게 힘들어요. 이제 막 강추를 해드린 다음에 몇 개월 동안 못 가면 투자자분들 힘들 수도 있고 뭐 저 역시도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왜 제가 그때에서 강추를 해드렸을까 생각을 해보면 바닥이었기 때문에. 바닥은 배신하지 않거든요, 거의. 위에서 올라갈 때 막 꺾이는 기업들이 잠깐 출렁출렁거리고 조정받으면 배신을 많이 하는데 바닥은 잘 배신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결국엔 좀 바닥에서 좀 갈만한 기업들을 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도 그래야지만이 결국엔 성공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8,000원대에서부터 벌써 3배 가까이 올라온 것 같아요. 18,000원대에 샀다라고 하면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에요. 왜? 당장 실적이 나오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금 무상증자도 한 기업이고 유상증자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유상증자를 하고도 올라간다? 그럼 일단 좋은 거거든요. 대신 이제 유중 상장되고 나서 물량 부담 우려감 때문에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22,000원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서만 보유권으로 가지고 그리고 32,000원대가 단기 저항권이에요. 거기서 물론 대량 거래가 시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력한 저항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그 라인대를 뚫어버리면 그럼 또 이제 추가 반등을 이변성으로 더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월봉 차트를 보면 예전에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이 37,000원대이기 때문에 아마 37,000원대가 또 강력한 저항권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22,000원, 32,000원 이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 유정에는 참여를 해야 될까요? 저는 이 위치에서 제가 바닥에서 만약에 8,000원대에서 이제 산 것처럼 거기에서 만약에 매수 관점으로 봤다라고 하면 저는 유중에 참여할지도 몰라요. 대신 18,000원대에서는 바닥에서 참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저 같으면 이 위치에서는 적당하게 이득 실현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유상증가 끝나고 나서 추후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적이 당장 나오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좀 변수는 있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전화 감사합니다. 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딥노이드 네, 함께 건강하세요. 풀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추석 잘 보내세요. 자, 이렇게 딥노이드에 대한 고민 함께 풀어봤습니다. 가격 전략 속 시원하게 알려주셨네요. 뭐 22,000원 그리고 32,000원 박스권 전략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고민은요. 문자로 들어온 고민 종목입니다. 일진아이솔루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매수 가격 29,400원이고요. 비중 25%입니다. 비중이 큰데 꼭 좀 상담 부탁드린다고 문자로 고민 접수해 주셨습니다. 일진아이솔루스 풀어보도록 하죠. 위원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진아이솔루스 같은 경우가 좀 수소 관련주잖아요. 예. 근데 실적이 지금 당장 나오는 기업은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저평가를 논할 수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기업들을 이렇게 실적도 없는 상태에서 저평가돼 있지도 않고 차트도 역배열돼 있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마 지금 최대주가 매집도 안 들어왔을 거예요, 보나마나. 제가 관심주가 아니다 보니까 당장 빠른 시간에 자세히 이제 볼 수는 없지만 차트를 일단 놓고 띄어서 보면 29,000원대에서 매수를 했다는 건 상당히 잘못한 거죠. 예. 그때 그 라인 때는 전저점이 이탈되면서 역배열 초기로 내려가는 위치에서 밀집 구간 쪽에서 아래로 확 꺾이기 시작하는데 매수 그리고 나서 쭉 밀리는데 손절가도 없이 그냥 계속 밑으로 내려가. 왜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저평가 매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실적이 뭐 적자가 날지 뭐 지금 순이익은 소폭 흑자잖아 뭐 이런 식의 지금 움직임인데 2만 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 수소 성장성 때문에 이제 주가가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22,000원대 부근이 만약에 이전처럼 또 이탈된다. 그럼 저는 그냥 보유를 안 할 것 같아요. 종목 교체할 것 같아요. 대신 나중에 또 이제 회복이 되면 뭐 재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매매를 너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도 없고 저평가되어 있지도 않은 기업을 역배열 초기일 때 매수하고 손절가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정답이 없어요. 이런 기업들이 뭐 나중에 이변성으로 태망성도 쭉 올라갈지 계속 흘러 내려갈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 자체가 무의미한 거죠. 그래서 지금 저라면 이렇게 말씀드렸죠. 23,000원대 단기 지지권, 29,000원대 올라가면 본전 부근에서는 전략 매도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서 저는 지금 수소 쪽 뭐 이런 기업들이 지금 당장만 날아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종목 교체 한번 해보는 것도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좀 비중 축소 관점에서 보시면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 반도체 쪽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전기 자율주행차 로봇 이런 쪽으로 AI 쪽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반등 시마다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렇게 비중 조절을 해 나가고 또 매수 가격에서는 정리를 하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공영정지위원님의 방법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진하이솔루스에 대해서 풀어봤습니다. 계속해서 고민 종목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에코프로 HN이요. 에코프로 HN 매수 가격과 비중도 알려주세요. 72,800원, 50%. 에코프로 HN 매수 가격이 72,800원이고요. 비중 50%. 예. 시청자님 금요일에 매수하신 건 아니시죠? 예, 맞습니다. 금요일에 매수하셨어요? 예, 10만 원에 샀다 9만 원에 손절 치고 다시 잡았어요. 아, 그러면 한번 수익을 보신 다음에 12만 원에서 아니, 10만 원에 샀다가 9만 원에 손절 쳤어요. 10만 원에 매수하셨다가 9만 원에 매도를 하셨어요. 손절. 예. 그리고 다시 그래갖고 한번 지금 진바닥 같아서 샀는데 네네네. 예, 에코프로 예. HN 진바닥이 예. 맞는지 좀 우리 시청자님 예, 확인해 예. 보신
보고 싶으신 것 예, 같습니다. 예, 비중을 진바닥하고 50%나 두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 전략을 또 잘 잡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명정지위원님께 도움 좀 예, 받아봐야겠네요. 예, 위원님. 예, 제가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예. 진바닥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예. 설명을 드릴게요. 이 회사의 주포 세력은 언제 들어왔느냐? 최대 주주. 제가 항상 공시를 보시라고 말씀드리죠. 얼마에 들어왔는지 지금 혹시 아시나요? 예, 투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공시를 안 봤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확인을 못한 거죠. 저는 이미 머릿속에 있거든요. 왜 이 주식 싹쓸이 시간에 제가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 올해 1월 달, 2월 달 강출해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왜 그랬을까요? 5만 원대에서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고요. 20억. 그리고 대표이사의 장내 매수가 들어왔었어요. 그 부분을 봤다라고 하면 5만 원대가 적정 매수권인가? 차트가 바닥권인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접근해 볼 수 있었는데 막 이제 나중에 랠리가 나오고 나서 10만 원대에서도 바닥은 아니었어요. 이미 이 기업은 올해 그리고 작년도 예상 실적 대비 퍼가 20배에서 30배 좀 고평가되어 있는 위치였고 10만 원대는 30배가 넘어가요. 그러면 10만 원대는 바닥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위치. 그냥 매매권이었어요. 주식은 원래 바닥을 찾는 거다. 제가 오늘도 바닥 싹쓸이 주식투자법에 대해서 기법 내용을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은 720일선은 없죠. 상장된 지 72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7만 원, 3천 원대도 그냥 흐르고 있을 뿐이지 여기가 바닥이다 아니다 논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특징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721선 부분이 없기 때문에 201선이 중장기 지지권이거든요. 그럼 그 라인대에서는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201선 정도는 아마 바닥이 아닐까 유추는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6만 7천 원대가 좀 바닥권이 아닐까 예상은 돼요. 그 대신 거기 이탈되면 또 어디까지 지하실까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저평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6만 7천 원대 일단 지지권으로 보시면서 매매 전략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량 거래 시현됐던 고점 부분이 11만 원대에서 12만 원대이기 때문에 거기가 좀 매도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대신 뭐 실적이 급증하면서 국내 유일의 친환경 토탈 솔루션 전문 기업 탄소 배출권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쭉 떨어지면 오히려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바닥을 뭐 논할 수 있는 시점 뭐 근접은 한 것 같지만 아직은 뭐 명확하게 단정 지을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6만 7천 원, 12만 원대 그 라인대에서 박스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만 원대에서 주포 세력들이 살 때 같이 샀으면 가장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대답이 좀 되셨을까요? 예, 고맙습니다. 예, 진바닥 6만 7천 원 말씀해 주셨고 12만 원 박스권 매매 전략 성장성 좋다고 하니까요. 긍정적인 시각 보고 에코프로 HN 좋은 결과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종목들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저희 공명정지위원님의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투자의 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종목들이 눈에 띄게 좀 상승세가 크게 나와줬습니다. 세 자리대 이상의 상승 종목들이 대단했는데요. 먼저 살펴볼 종목은 9월 11일의 전략이었었던 DIC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기법 강의 시간에서도 대단한 모멘텀들이 있었습니다. 뭐 2년 이상의 꾸준한 매집도 있었었고요. 꾸준한 상승세가 앞으로도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DIC 함께 풀어볼게요. 예, DIC를 좀 먼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이 DIC 같은 경우는 앞으로 로봇 감속기, 폐배터리, 전기차 부품주 이 세 가지 그리고 특히 네 가지네요. 자율주행 부품, SBW 국산에 했죠. 뭐 네 가지로 이제 갈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보니까 사실상 재료가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너무 볼 수 있는 기업은 아니고요. 중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내년도가 본격화 매출이 나올 수 있고요. 내후년도에는 최고치에 이르를지 모르거든요. 미국 현대차 조자 공장이 가동되고 이 회사의 켄터키주 공장이 가동되면 어떻게 될지는 뭐 가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왜? 배터리 다음으로 핵심 부품이 구동 모듈이고요. 로봇 감속기는 전기차의 배터리 부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다 개발을 완료하고 시설 투자 끝났고 자회사 지분 늘렸고 최대주주 증여도 끝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매집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중장기 정배열 초기죠. 지금 추가 반등을 점진적으로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 논할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매도를 논하기엔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네 가지 모멘텀 다중 매력도를 가지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DIC였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서 상승폭을 키워가도록 하죠. 다음 종목은요. 유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시장 참 어려웠었는데 그 와중에 유신은 상한가라는 기염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유신 하면 또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네옴시티와 관련한 모멘텀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좀 기대가 되는데요. 유신
그 사이에 26%의 상승폭도 굉장히 빠르네요. 네, 제가 지난주 좀 우스갯소리로 김유신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유신, 무엇보다 이제 가장 저평가돼 있던 또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이제 네옴시티 관련 중에서 포가 예상 실적 대비 거의 뭐 4만 원대 부근은 5배도 안 될 정도의 좀 저평가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상이 됐고, 그래서 일단은 상가를 시원하긴 했는데 아직 네옴시티가 뭐 본격화되지는 않잖아요.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을 나고 좀 밀리죠. 하지만 지난주부터 십자선 형태의 전환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앞으로 21선 정도가 중요한 지지권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기업들은 대신 떨어지면 최고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해봅니다. 왜? 실적 대비 너무 아직도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 네옴시티 제로가 끝난 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21선 이탈되지 않는 상태에선 점진적 추가 반등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신 항상 대량 거래 시현되고 상가 시현한 다음에 그 다음날 시가가 약하면 단기는 그때가 이득 실현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아직 매매의 전략이 유효합니다. 유신, 앞으로의 네옴시티 관련한 이슈들도 좀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적 대비 저평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서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유신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현빈 시리즈 중에서도 LCB솔루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의 전략인데 이 이후 계속 올라가는 그 모양새가 역시 현빈 시리즈답다. LCB솔루션 이야기 좀 챙겨보고 싶습니다. 예. 현빈이라고 하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좀 민망하네요. 현빈이랑 닮지는 않았는데, 그만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은 항상 제가 좀 자신 있는 종목을 위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HB솔루션은 항상 제 팩트를 말씀드리면 최대 주주의 400억에 가까운 돈이 회사 지분을 확대하는데 돈이 쓰였다. 시설 투자를 400억 정도 했다. 뭐 로봇 신사업을 한다. 반도체 계측 장비 사업이 이미 성능 평가가 상당히 진행됐다. 왜 국채까지가 작년도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TSMC랑 삼성이랑 성능 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 6월 달부터 대규모 수주를 하고 하반기 추가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부분들이 팩트거든요. 이게 아이폰 수혜주다. 이것도 팩트죠. ELB 장비를 삼성 쪽에 독점 공급하니까 올해 삼성이 이제 OLED 패널을 애플 쪽에 대규모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0일선 단계 다 온 것 같아요. 이 종목은 단기 등락을 감수하시면서 반도체 계측 장비 재료 나올 때까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오는 순간 어마어마한 재료가 될지 모르죠.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주가 상승도 좀 나와준 모습인데요. LCB솔루션 좋은 소식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정할텍이죠. DR텍 보도록 하겠습니다. DR텍 역시 상승 랠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중동, 중국, 미국, 일본 4개국에서 좋은 소식들이 있는 만큼 정할텍의 추가적인 또 전략 채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별명이 너무 많죠. 그만큼 이 DR텍 같은 경우는 아마 진짜 올해 가장 제가 중요한 종목을 꼽으라고 하면 거의 뭐 DR텍과 지금 HB솔루션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DR텍은 지난주에 대형 재료가 3개가 더 나왔죠. FBI, 그리고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대기업 공급을 한다. 앞으로 이런 재료들을 보면 내년도까지도 계속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일단 5,000원대가 부근이 지지권이에요. 5,000원 지지권 참고한 상태에서 추가 반등을 점진적으로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추석 연휴 이후가 잘하면 본격적인 다시 상승 시점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5,000원대부터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DR텍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긍정적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해서 AS 진행을 해봤고요. 이제 새로운 전략들, 바닥에서부터 싹쓸이할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바로 DR텍으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DR텍. 다시 또요? 다시 또 이제 DR텍이 저점 부분에 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시 갖고 왔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일단 5,000원대 지지권. 점진적 추가 반등을 노리되 아마 추석 연휴 이후에 이제 경고 종목 재지정 여부가 해제가 되거든요. 다음 주 초반이면. 그렇기 때문에 추석 연휴 전후로 다시 본격 상승 전환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대형 호재가 나왔다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형 호재가 많은 DR텍 추석 연휴 전후로 눈여겨보면서 전략 세워보면 좋을 것 같네요. DR텍 담아봤고요.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인가요? 이번에는 한미반도체를 또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지난주부터 올선 회복이 되더라고요. 한미반도체가 지난주까지 대표이사가 한 주 내내 10억, 5억, 10억, 5억 계속 17억 장내 매수에 또 들어왔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위에서 장내 매수 이렇게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130억에서 140억 들어왔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TC 본더 장비가
TSMC를 겨냥해서 지금 전용 장비를 개발했다. 앞으로 차세대 HBM용 필수 장비를 지금 글로벌 기업에 납품을 진행 중에 있다. TSMC에 공급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도면 공급 안 하는데 이렇게까지 살 수 있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미반도체 EOS를 오전 9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다시 한번 또 타이밍이 왔습니다. 기대해 보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은 잠시 후 있는 공개 방송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전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번에는 어떤 전략 준비하셨을까요? 예, 이번에는 이제 에스코넥을 좀 설명 들어볼까 하는데요. 제가 7, 8월 때 꾸준하게 바닥에 있을 때부터 설명드렸어요. 뭐 게임 끝난 것 같습니다.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달까지 자사주 매입이 20억 들어오고 최근 들어 최대주가 12취득을 통해서 기관들의 물량을 50억 1,563원대에서 뺏어왔습니다. 인수했죠. 예, 그리고 10억 자사주 매입 지난주부터 5억 들어왔죠. 거의 5억 넘게 15만 주 한꺼번에 다 들어왔어요. 이번 주 돌아오는 이번 주에 자사주 매입이 만약에 또 15만 주 20만 주 들어온다. 그럼 추석 연휴 이후에 급등 장세에 대비해야죠. 아무래도 직원들한테도 주식을 20억 이상 양도하는 거 보면 직원들도 엄청 나눠주고 자기네들도 이제 최대주가 지금 지분을 80억 가까이 늘리고 있고 그리고 공장 매각 자금이 10월 달에 200억 가까이 들어올 것 같고 이미 대표이사의 매수는 들어와 있고 3억 들어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코넥 같은 경우도 사실상 방향은 결정된 것 같고요. 10월 달에 사우디 쪽에 이제 공장 부지를 확보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달에 급등 기대하면서 강홀딩 전략 펼치면서 다음 주까지 저가 매수 기회만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중장기 꼭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에스코넥 다음 주까지 저가 매수 기회 놓치지 말고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에스코넥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전략 남아 있습니다. 마지막에 활용점점 전략 무엇입니까? 예, 항상 히어로는 마지막에 탄생을 또 하죠. 이 기업도 제가 원래 바닥에 있을 때부터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진짜 완벽한 것 같아요. 세아 베슬 주주죠. 이 세아 베슬 주주는 100% 자회사 생화 창원 특수강의 스페이스 X 쪽에 특수학금을 납품, 연내에 공급을 추진 중에 있죠. 되지 않을까요? 일단 무엇보다 국내 최초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국 항공우주산업 쪽에도 지금 특수 소재, 알루미늄, 특수강 같은 경우를 지금 900종에 가까운 이 기업 내용 제품을 지금 개발 중에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사우디 쪽에 아람코 쪽에 합작법인을 설립했죠. 2025년도 상반기 완공될 예정인데요. 이 사우디가 문제가 아니에요. 중동 지역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 최초로 진출한다.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이익이 상당히 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실적 대비 퍼가 5배도 안 될 정도의 저평가, 예상 실적 대비 PBR 0.5배의 극도의 저평가, 연기금 지분 5% 이상 확대한 기업이죠. 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다음 달 네옴시티 쪽의 재료가 또 나올 수 있고 연내 스페이스 재료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기업들을 지금 안 본다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마 제2의 세아제강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2만 원대에서 20만 원까지 갔거든요. 본 게임은 1, 2년 뒤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조정시 저가 매수 기회만 강추하는 종목이니까요. 이 주식 싹쓸이 방송 신뢰하시는 분들은 세아베스 주주 안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지난주부터 이제 반등 주기 시작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9시에 온라인 방송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페이스X, 네옴시티까지 어마어마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세아 베스틸 지주 전략 새롭게 또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종목 싹쓸이 전략을 저희가 함께 만나봤는데요. 잠시 후 이 종목들에 대한 가격 전략 공개 방송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 하이디 그리고 DR텍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 해주실 거죠? 예, 지금 DR텍, 뭐 하이디 100%, 300% 상승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항상 바닥을 노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바닥에서 열심히 발굴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9시에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수익을 껑충껑충 뛰어갈 종목 전략 잠시 후 공명정지 위원님과 함께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MTN 밴드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 링크 따라 홈페이지 오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공명정지 옆에 빨간색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식 싹쓸이 오늘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공명정지 위원님과 같이 인사드릴게요. 주식 싹쓸이!